사무관님, 챗 GPT 써봤어요? 요새 나온 건 안 써봤는데 저 좀 어렸을 때 심심이라고는 요새 나온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건 해봤습니다. 오, 언제? 한 중학교 정도쯤에 완전 옛날이네. 완전 얼리 아답터네. 그때 좀 심심이가 유행했었어가지고 오, 그래요? 저희 사이에서 오, 네.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몰랐네. 저는 사실 챗 GPT도 저희 국장님이 한번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그제서야 써봤는데 그렇구나, 다르구나. 저는 박은결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장관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옛날 장관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관님 추경호 장관님이다 그랬더니 업데이트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챗 GPT야, 우리 장관님 이름 꼭 기억해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주에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4.8%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이후 5%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던 것이 10개월 만에 4%대로 진입한 것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관세 인하 등을 통해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재정 신속 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 반등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재정 집행 현황. 저 혼자 살펴볼까요? 아니요.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재정성과관리과 전예지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정 집행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전예지입니다. 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숫자가 엄청 커 보이는데 사실 저한테는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초 340조에서 22회계년도의 2월 금액, 지방 공기업 금액 등 가용수단을 최대한 발굴하여 약 43조 원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었나요? 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 125조 6천억, 지방 156조 7천억, 교육 14조 5천억 원을 관리하였는데요.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민자까지 폭을 넓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가 바뀌면 계획 세우다가 시간이 가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계획대로 착착 집행 중인가요? 네.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사업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온대님 말씀대로 상반기 383조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인데요.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2월 말 기준으로 총 100조 2천억 원을 집행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조 2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사실 올해 예산이 좀 늦게 확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지런히 집행된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월 말 기준으로 세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과 지방교육재정 부분에서 총 92조 4천억 원, 공공기관 투자 부분에서 7조 4천억 원, 민간 투자 부분에서 4,3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각각 상반기 집행 계획의 26.7%, 21.3%, 19.5%가 집행된 것입니다.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 집행하면 우리 경기 회복이라든지 민생 안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신속 집행을 통해서 수출 부진, 소비, 고용 위축까지 겹친 일종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시장에 정부가 자금을 풀어 간접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을수록 사실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취약계층인데요.
신속 집행 예산에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서민, 청년, 소상공인 대상의 생활비용 지원과 생계형 융자사업 47개에 대한 예산 56조 원에 대해서도 집행이 신속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 관리 중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조 1천억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18.1%, 2월 말까지 예산 전체의 집행률인 16.3%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필요한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빠르게 돕기 위해 집행의 속도를 좀 냈는데요. 사업 대상별로 예상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서민, 청년을 위한 주요 급여성 사업,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23개 사업에 올해 예산이 약 31조 1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2월 말 기준으로 이 중 4조 2천억 원, 즉 13.4%가 집행되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장애인 연금 등 19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20조 4천억 원 중 4조 8천억 원, 23.3%가 집행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융자,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 등 5개 사업 예산 4조 3천억 원 중 1조 2천억 원, 27.7%가 집행되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 고정금리 5년 만기로 3천만 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은 연 3%, 7천만 원 한도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이 착착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재정 집행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기조를 유지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 2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마련을 검토하는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도 지속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적 우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포상 확대를 통해 재정 신속집행의 동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적 점거와 독려,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재정성과관리과 전예지 사무관님과 함께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예산의 신속 집행이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주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챙겨보시면 좋을 경제정책 뉴스를 가지고 온대브리핑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